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살림준입니다. 영상 되게 오랜만이죠. 그동안에는 살림하는 물건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영상 올렸었는데 집 관련한 일이 터지면서 알아볼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았어가지고 한동안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시간이 끝날 수도 있지만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해서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재 지금 집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2018년도 4월 달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게 벌써 8년 됐더라고요, 시간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고 관리비를 올리는 조건으로 네 번째 계약까지 이어져서 지금 현재 계약 만료일이 올해 26년도 4월 말쯤이에요. 약 2달도 안 남은 시점이죠. 이사는 저희가 작년부터 일찍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집이 나갔으면 아마 일찍 이사를 갔을 텐데, 25년도 작년 6월 달에 집주인분에게 이제 집을 빼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언제 집을 빠지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자 남겨놓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었어요. 부동산에도 내놓으라고 얘기하셔서 동네에 4군데 이상의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을 했고요. 그때 했던 문자 내용이나 기록도 다 남아있어요. 작년 6월 달에 집을 내놓은 만큼 그 사이에 집을 되게 많이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원래 예전에는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전세 사기 사건이 한번 크게 있었죠. 그때 그 이후로 이 건물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여기가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세 사기가 터지기 전이었고, 가장 좋은 건 그때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저희도 되게 안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열심히 집을 보여줬지만 보증보험에서 빠지는 바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증보험이 되는 건물을 들어가고 싶어 하지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건물은 좀 꺼려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전세 사기 사건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난 다음이라 제가 새로 집을 구한다고 해도 저 같아도 솔직히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집을 빠지겠다는 이야기를 작년 6월 달부터 했고, 현재 만기가 다가오니까 올해 1월 달에 한 번 더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4월 달에 만기에 나갈 예정이고 그때 꼭 보증금을 반환을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나눴던 통화 내용이나 문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니까 한동안 계속 발품 팔면서 집을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지라 집을 보러 다니던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동네를 찾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분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2월 24일. 2월 24일 날 이제 집주인분께 전화를 해서 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하려고 한다. 4월 달에 빠질 때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개월도 더 전에 저희는 미리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열심히 보여드렸고, 일단 제가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럼 2년을 더 재계약을 한다면 그때 만기 때는 돌려주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더 다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도 당장에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할 수는 없어서 그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통화 이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이랑 통화를 하게 됐을 때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집주인분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같은 상황에 놓인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저희보다 전세 금액이 더 적은 상황이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이랑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이용을 했고,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도 상담을 해봤는데, 현재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전세 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상담을 할 때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가능한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해보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집 말고도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2년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그거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 게다가 2년 사이에 다른 세입자분도 만약에 만기가 돌아왔는데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분이 또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소송을 걸지 알 수가 없었고, 만약에라도 이제 그 다른 분이 소송을 걸게 되면 뭐 선순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기다린다고 또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남편과 충분히 상의를 한 끝에 상담을 했던 곳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변호사 선임 계약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용 증명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내용 증명이라는 거가 이번에 알아보니 형식만 갖추면 직접 보내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기로 한 데에는 변호사 명의로 나가는 내용 증명은 단순히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해문무죄의 경우로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내용 증명을 먼저 하고 만기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실 경우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전세로 산다는 게 이렇게까지 억울할 일인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정말 꼭 집을 매매해야겠다 그런 결심도 했어요. 소송을 하는 데만 한 4, 5개월 정도 걸리고, 소송에서 승소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다고 해요. 승소 판결이 나면 재산 조회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로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약에 하게 되면 길면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집에서 살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도 이 집에서 살면서 소송을 이어갈지, 또는 이사를 나가서 임대차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12% 이율 그거를 신청을 할지 아직 사실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 다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나중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분명히 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알아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뭐 평소에 이런 거 법률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소송을 뭐 준비를 하기로 했고 하니까 제가 알게 된 선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한번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원래 올리던 뭐 살림 관련된 꿀팁이나 뭐 여러 가지 올리던 영상들도 같이 올리고, 전세 관련 또 내용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또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